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은퇴는 했는데 통장은 비어갑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래도 은퇴하면 좀 쉴 수 있겠지. 이제 내 차례겠지. 근데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63세에 드디어 퇴직했는데 석 달도 안 돼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야 했던 분들이 지금 이 나라에 수십만 명입니다. 연금은 나오는데 월 87만 원, 관리비에 의료비에 밥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텅 비어요. 오늘 이 영상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왜 쉬지 못하는지, 왜 다시 새벽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오늘 가감없이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도 꼭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 지금 당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시니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솔직하게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전체 인구 대비 40%에 육박합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단연 1위입니다. 그것도 몇 년째 연속으로요. 이 숫자가 그냥 숫자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4명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달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복지가 잘 된다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4세 김 씨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성함은 사생활 보호 때문에 가명으로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 김 씨는 32년을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중소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시작해서 반장까지 달았어요. 나름 성실하게 살았죠. 63세가 되던 해에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으로 6천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 돈이 당시엔 꽤 크게 느껴졌다고 해요. 이 돈이면 2년은 버티겠지. 그동안 쉬면서 생각해봐야지.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첫 달부터 나가는 돈이 만만찮았어요. 아파트 관리비가 22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15만 원, 통신비 2만 원. 밥은 먹어야 하니까 장 봐야 하고 두 내외가 먹고 살려면 최소 50만 원은 나가더래요. 여기다가 아내 무릎 치료비가 매달 12만 원씩 들었어요. 그렇게 쭉 더해보면 첫 달에만 12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연금은요? 김씨 국민연금이 월 78만 원이었어요. 아내는 수급액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매달 40만 원 이상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퇴직금 6천만 원, 이 속도면 딱 12년 버티면 바닥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 씨가 지금 64이에요. 12년 후면 76세예요. 그때 퇴직금이 바닥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김 씨는 은퇴한 지 5달 만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나이 탓에 예전 일은 못 구했어요. 반장 경력이 30년이 넘는데도 그 나이에 생산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경회사 보조업으로 들어갔어요. 월급이 200만 원 조금 넘어서요. 주 3일 근무입니다. 아침 8시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했어요. 김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젊을 때 죽도록 일했잖아요. 이제 좀 쉬어도 되는 나이 아닌가요? 근데 쉬면 안 되더라고요. 쉬면 굶어요. 이 말이 저는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통계를 한번 볼게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이 이미 56%를 넘었습니다. 그 연령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선진국들은 어때요? OECD 평균은 42% 수준이에요.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70세에서 74세 사이는 어때요? 고용률이 33%예요. 70 넘은 어르신 3명 중에 1명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건강하니까 일하는 거 아닌가요? 일이 좋아서 하는 분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 중에 60% 이상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의 굴레라는 겁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예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88년이에요. 지금 60대, 70대 분들이 젊을 때는 연금제도 자체가 없었거나 있어도 가입률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납입기간이 짧은 거예요. 납입기간이 짧으니 받는 연금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이 월 62만 원 수준입니다. 62만 원이요. 이걸로 한 달을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집 문제도 있어요. 60대 어르신들 상당수가 전 재산이 집 한 채예요. 아파트 한 채에 2억, 3억 묶여 있는데 그 돈은 쓸 수가 없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자녀들한테 부담 줄 수 없으니까 집을 팔거나 팔지도 못하고 결국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의료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70세 넘어가면 뭔데가 하나씩은 꼭 생겨요.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무릎이 안 좋거나. 이게 보험이 있어도 자기 부담금이 만만찮아요. 백내장 수술 한쪽에 150만 원,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 넘고 무릎 주사 맞는데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요. 이런 돈이 연금에서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박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씨는 25년을 공장에 다녔습니다. 납품업체에서 품질 관리 담당이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63세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퇴직할 때만 해도 자녀 둘 다 결혼했고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그런데 결혼한 큰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 빚을 처리하는데 아들 내외가 도움을 요청했고 박 씨는 노후 저축으로 모아뒀던 4천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내줬습니다. 자식 일인데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근데 그게 결국 박 씨 자신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이제 통장에 남은 건 1,500만 원 남짓이고 연금은 월 90만 원. 아내 허리 수술하고 나서 요양보호사 비용이 월 30만 원씩 나갔어요. 관리비에 생활비에 약값까지 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이 훌쩍 넘어요. 매달 60만 원씩 적자예요. 박 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67살에 다시 일용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오래 서 있기 힘든데도요. 일용직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라 이랬는데 이 나이에 또 이러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어떡합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걸요. 이 말 들으실 때 가슴이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한국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통계를 보면 경비원, 청소원, 단순 노무직, 일용직.
마트 캐셔 이런 일들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한 달 임금은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예요. 20대, 30대도 박봉이라고 하는 그 금액대를 60대, 70대 어르신들이 힘들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슬픈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 대부분이 20대 때부터 40년 넘게 일했어요. 그 기간 동안 세금도 내고 연금도 넣고 자식들 키우고 집도 마련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 받는 게 고작 월 60에서 90만 원짜리 국민연금이에요. 이걸로 생활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예요.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 직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뒷받침할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졌냐고 하면 솔직히 아직 멀었어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게 있긴 한데요. 지금은 단독수급자 기준으로 월 33만 원 정도예요. 이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생활이 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이랑 합쳐도 120만 원 안팎이에요. 서울 수도권에서 그 돈으로 월세라도 내면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71세 이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씨 할머니는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 이후로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식당일, 청소일 뭐든 했어요. 자식들한테 대학까지 보냈고 지금은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씨 할머니 본인의 노후는요?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이 월 31만 원밖에 안 나와요. 기초노령연금 33만 원 합쳐봐야 64만 원이에요. 여기서 방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24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해요. 그래서 이씨 할머니는 71살의 대형마트 캐셔로 일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주 5일이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받아요.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앉아서 기다리면 굶죠.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일하는 거예요. 서러운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러운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한국 노인 빈곤 문제를 얼마나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인지 아세요? 서럽다고 말할 여유도 없이 그냥 살아야 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이 어르신들이 절대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해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60세 이상이면 지원 자체가 안 되는 일자리들이 수두룩해요. 플랫폼 배달 일도 앱 쓰는 게 어려워서 진입 장벽이 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긴 한데 월 20만 원짜리 공공 일자리예요. 그걸로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왜 젊을 때 저축을 안 했냐고, 왜 준비를 안 했냐고. 그런데 지금 60대, 70대 분들이 젊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시절이긴 했는데요. 그때 임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공장 노동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받던 시절이에요. 거기서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집세 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나면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금융상품도 투자 정보도 없었어요. 그분들은 그 시대가 준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걸 지금 기준으로 준비를 안 했다고 탓하는 건 너무 가혹한 말이에요. 이제 진짜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크게 3층 구조라고 해요. 국민연금이 1층, 퇴직연금이 2층, 개인저축이나 개인연금이 3층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이 셋이 잘 갖춰지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해요. 근데 현실은요? 퇴직연금 가입률이 아직도 낮고 특히 중소기업 출신, 자영업자 출신은 퇴직연금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연금도 납입 기간이 짧거나 저소득 기간이 길면 나중에 받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아요. 개인 저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자체가 적었으니까 하기가 어려웠고요. 3층 구조가 다 무너진 분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에요. 게다가 한국은 주거 비용이 너무 높아요. 서울 기준으로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었잖아요. 가난한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또 자녀들의 부양 능력도 따져요. 자식이 있으면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이 못 받는 경우도 생겨요. 이걸 다 풀어보면요. 이 어르신들이 가난한 게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보여요. 제도의 빈틈, 시대의 조건, 가족 부양 의무까지 다 떠안고 살다 보니까 자기 노후가 텅 빈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와 사회가 바꿔야 해요. 하지만 오늘 당장 내 앞에 닥친 현실은 지금 내가 헤쳐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는 방법이 있어요. 연금 수령을 한 달 늦출 때마다 수령액이 0.6%씩 늘어나요. 1년이면 7.2%, 5년이면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면 몸이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면 수령을 조금 늦추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건강 상태, 가계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 기초연금을 꼭 챙기세요. 소득 하위 70% 노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월 33만 원 정도인데 이걸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주민센터 가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챙기세요.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이요. 공공형이 월 20만 원이라서 적긴 한데 사회서비스형은 월 70만 원 안팎이에요. 시간도 적당하고 몸에 무리가 덜한 일들이 있으니까 주민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지역마다 다르니까 직접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번째로 주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중에 어르신들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있어요. 대기가 길긴 하지만 신청은 해두는 게 맞아요. 또 농촌 귀농 지원도 요즘 조건이 좋아졌으니까 도시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농촌 지역도 고려해 보실 만해요. 다섯 번째, 의료비 지원 제도를 꼭 챙기세요.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 중증 환자 감면, 차상위 계층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보건소 가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걸 혼자 알아보고 신청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죠. 그럴 때는요, 동네 주민센터에 복지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분들이 도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사회복지사분들이 있어요.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면 건강관리를 제일 먼저 하셔야 해요. 몸이 자산이에요. 몸이 버텨야 일할 수 있고
이래야 돈이 생기고 돈이 있어야 치료도 받고 삶도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일하다 보면 몸 신호를 무시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무릎이 아픈데도 조금만 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이번 달만.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큰 수술을 받게 되면 일 자체를 못하게 되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줘요. 이거 꼭 챙기세요. 당뇨, 고혈압, 심장 같은 기저질환 관리를 잘해두시면 큰 수술 들어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작은 병원비가 나중에 수백만 원짜리 수술비 아껴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이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부담 주기 싫고 아직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마음도 있고 자식들도 사는 게 빠듯한 거 아는데 손 내밀기가 너무 미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정확하게 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갑자기 위기가 왔을 때 준비 없이 요청하는 것보다 지금 나는 이런 상황이야 라고 미리 알려두면 자녀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숨기는 게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평생 남한테 의지 안 하고 살아온 분들이 이 나이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요, 자존심은 배부를 때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내 몸 건강히 유지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제도 다 챙기고 그게 진짜 살아남는 거예요. 도움받는 게 패배가 아니에요. 세금 내고 살아온 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게요. 왜 63세에 은퇴하고도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는지. 이게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 이 땅에서 평생 일한 분들이 왜 이런 현실에 놓이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오늘 영상에서 그걸 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난의 굴레. 참 무거운 말이죠.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연금이 적으면 일해야 하고, 일하면 몸이 상하고, 몸이 상하면 의료비가 나가고, 의료비가 나가면 더 적은 돈으로 살아야 하고, 이 굴레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굴레 안에서도 그 어르신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작업복 입고 경비 부스 안에서 도시락 드시고 마트 계산대 앞에서 10시간 서 계시면서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요. 우리 사회가 그분들한테 더 잘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그 상황에 계시다면 절대 혼자 버티지 마세요. 도움받으세요.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기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63세에 은퇴하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솔직하게 풀어봤어요. 이 이야기가 낯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이야기, 내 옆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 중에서 아직 신청 안 한 게 있는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작은 것 하나가 한 달 생활을 바꿔줄 수 있어요. 평생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는 받을 자격 있는 것들 당당하게 챙기세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을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